자, 우선 부모님의 이제는 상담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어떠하게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 뭐 상호작용 교육, 혹은 선생님 뭐 평가제 교육, 뭐 아주 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그거는 "선생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요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격려를 참 많이 드리는 내용인데, 부모 상담의 경우에는 잘하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토대로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보는지 시야부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정말 기초적이긴 한데요. 이것도 안 하는 기관이 많아요. 정말 이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학부모 상담 신청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언제 상담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신청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런 상담 신청서 있죠. 그다음에 "뭐가 평소에 궁금하십니까?" 라는 사담 상담 질문지가 있는데, 나중에 샘플을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 배부가 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 상담 질문지가 부모님들이 받아 봤을 때 어려운 용어는 없는지, 우리 우리 업종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만 사용하진 않는지, 특히 이런 거요. 기본 생활 습관, 자연 탐구 영역, 예술 관계, 사회 관계. "아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와요. 제가 그래도 여기 유아 전공을 했으니까 "언니 여기 뭐 써야 돼?" "왜 안 써도 돼. 가지 마."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 영역에 내가 이걸 뭘 한다는 걸 적어야 되지?" 이 항목에 뭘 도대체 적어야 되지?' 라는 것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너무 전문 용어가 있진 않는지 고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아 요거 사전 상담 질문지 요거 쓰시면 좋아요.' 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적을 게 많던지, 선생님이 알아서 뭐 굳이 상담할 내용이 아닌데도 이런 항목들을 넣진 않았는지, 고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엔요. 그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관찰일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관찰일지 잘 써야 되겠죠. 관찰일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대로 된 발달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일지를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면 3 월, 4월 두 개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사전 상담 질문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라는 게 있으면 아이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나 평소에 있었던 사진이나 활동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냥 이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부모님 사전 신청서에서 '아 되도록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모님 왔는데 사전 신청서도 없고 어떤 내용을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런 게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들으면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대면을 할 건지 비대면을 할 건지. 요즘은 비대면도 전화가 아니라 그 줌을 이용해서 상담을 할 건지도 신청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시간이 편한지, 그거는 선생님이 일과가 끝나고 해야 되겠죠. 그죠? 4시 이후, 저는 몇 시 이후부터 8 시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면을 할 건지 비대면을 할 건지 신청서에 총 소요 시간도 적어 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교육 과정을 할 때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오늘 강의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일정을 짜야 되니까. "어머니 상담은요, 어머님이 신청하신 시간 4 시부터 4시 30 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부분 30분 단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뭐 우리가 뭐 또 따로 일정을 정하든지 뭐 하겠습니다." 해서 총 소요 시간을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상담 신청서를 받았으니까 "언제 언제 상담이 가능하지만 총 소요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몇 시 5분 전까지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담 장소를 꾸며야 돼요. 그냥 "어머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해서 우리 교실 한켠에 의자 끌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상담 교실, 무슨 반 상담 교실, 이렇게 앞에 A4 용지라도 붙여 놓고, 어머님들은 무슨 반을 잘 헷갈려요.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애기 반 맨날 얘기하는 그 반인데, 지금은 또 재원생 아이들이 승급이 되어서 한 학년 더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번에 반 이름만 계속 헷갈려서 반 이름을 정확히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몇 세 무슨 반 가로하고 몇 세, 요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혹시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 올 수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애들 반 이름도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기입니다." 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보면 알 거야. "아 누구누구 아버님 저쪽 반으로 가시면 돼요." 하고 소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앞에 어디로 가야 되지 쪼끔 헷갈린다면 그쪽으로 교실을 이렇게 쪼끔 표명할 수 있는 편말을 좀 붙여 놓고 교실 안은 테이블에 테이블보라도 선생님 인제 부모님이 오기 위해서 인제 음료 하나라도 정도는 준비를 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 여기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시간이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보라도 준비를 해 주시는데 테이블보는 다이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되니까 뭐 앉아야 되는 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는 자식 의자 있죠. 혹은 바닥에 앉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고게 테이블보라고 '여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을 다 진행하고 나면 처음에 진행할 때 어머니 전하는 말을 많이 하겠죠. 제가 막 이런 부모 상담에 관련된 걸 막 검색을 하고 혹시 선생님들한테 뭘 전달해 드릴까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전 인사말 띄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부모님하고 인사할 때 날씨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라는 인사말 띄우긴 하는데 그거 보면서 쪼끔 생각했던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모님 보면 "옷을 얘기해도 됩니다."인데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냥 공손하게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그냥 인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 어머니 어제 뵀는데 오늘 뵈니까 또 다르네요."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 아니면 떨리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초임 선생님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매일 등하원할 때 뵀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거 부모 상담 자리라니까 조금 떨리기도 해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도 오히려 그 분위기가 브레이크가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뭔가 전문적이기 위해서 앞에 이런 말을 구현하면 좋습니다 하는데 그건 선생님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만나서 어머님하고 인사를 나누고 시간은 요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딜레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앞에 부모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딜레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게 초과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중간에 어머니 다음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좀 끊게 되더라도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서 시간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중간에 끊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예고하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상담을 다 나눴어요. 다 나누면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항상 강의를 다 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전달드릴 건 이겁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엄마가 이 얘기하다가 산이 절로 가고 다시 돌아서 얘기하다 보면 또 산이 절로 가고 해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쉽게 끝날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초과돼서. 그럴 때 오늘 어머님한테 전달드린 내용은 요거였는데 뭘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가게 됐네요. 그래도 제가 한 학기 동안 아이를 위해서 요렇게 잘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문제되는 상황이나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상담의 마무리는 선생님이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어머니께서 이렇게 와 주셔서 제가 좀 더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 반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무리 정도는 선생님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 어머니 인제 40분 됐으니깐요. 예 다음에 또 뵐게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완성도가 높은 상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마무리하는 거. 그다음에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도 있고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데 요거를 단순히 서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엄마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엄마는 어떤 부분이 궁금해하는지 그 정도만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래야 1 학기 때 어머니 제가 상담했을 때 보니까 이게 차트가 될 수 있어요. 아이한테 기록 요청해서 1 학기 때 상담하실 때 어머니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은데 2 학기 상담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혹은 수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1 학기 때 이 부분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원해서 이렇게 잘 케어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라고 이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담 보고서를 단순히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엄마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 작성 간단하게 하시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다. 혹은 선생님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기록용으로 해 주시는 게 다음번 상담이 있거나 혹은 또 아이에 관해서